이제 철기 시대 여러 나라의 성장으로 좀 넘어오는 건데요. 이제 기출 문제에서는 철기 시대 여러 나라는 딱 공부를 뭘 해야 될지가 이제 분명해져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습을 해오셨을 텐데 우리가 이제 기출 문제에서 공부할 거는 철저하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면 사료. 그리고 이 책이 다 삼국지라는 책에서 나오는 거죠. 이 진수가 쓴 삼국지라는 책. 이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실려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철기시대 여러 나라는 다른 사료는 없어요. 그러니까 삼국지라는 책의 위서편에 보면 동의전이 들어있는데 그 동쪽 오랑캐 이거 얘기 기억나죠? 위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쓴 거예요. 철저하게 무슨 확인학습? 사료 확인학습. 사료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파트. 이게 바로 철기시대 여러 나라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료는 뭘 하는 데만 쓰이냐? 나라만 찾으면 돼. 그러니까 사료 읽고 나라만 찾으면 된다. 자, 1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2019년 국회직 구급 문제예요. 다음과 같은 풍속이 있었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그랬어요. 옛 풍속에 장마와 가뭄이 연이어 오곡이 익지 않을 때 왕에게 허물을 돌려 왕을 마땅히 바꾸어야 한다라거나 왕을 마땅히 죽여야 한다라고 했대. 이게 왕이야? 이게 이제 우리가 배웠던 대로 하면 에네르기 쌤쌤을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실제로 왕권이 그렇게 강하지 못하다. 이거죠. 왕권이 약하다. 그리고 왕위가 세습되는 게 아니고 뭐 되는 것 같아? 지금 여기 문장으로만 보면 선출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왕은 선출직이야. 세습되는 게 아니고 세습이 아니고 선출된다. 라는 것은 왕권이 약하다는 걸 보여주죠. 물론 이 나라도 자 보세요. 이 나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후반부로 가면 왕권이 어떻게 돼요? 강해져요. 왕권이 강해지는데만 초기에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여입니다. 부여. 특히 이제 여기다 잘 필기 하세요. 이게 이제 부여인데 부여와 고구려의 큰 차이 중에 하나가 고구려는 처음부터 왕권이 좀 세요. 이 구분을 좀 잘 하셔야 돼. 초기부터 왕권이 강했다. 그럼 고구려는 왜 초기부터 왕권이 강했느냐? 이게 그 한사군을 격타는 과정에서 이게 처음에 이 게르부 고씨가 힘을 갖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 생긴 힘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기부터 고구려가 힘을 가지고 있죠. 이거를 잘 보여주는 사료가 하나 있는데 그 사료가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왕이 거느리고 있는 관리들의 이름이 사자, 조이, 선인이에요. 근데 고구려의 이제 고추가 상가 이런 대가들이 거느리고 있는 관리들의 이름이 사자, 조이, 선인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여기까지만 보면 왕이 거느리고 있는 관리들을 그대로 누구도 거느리고 있는 거야? 누구도 거느리고 있는 거야? 대가가 뭔데? 군장들이죠. 그러니까 왕이 거느리고 있는 관리들을 누구도 똑같이 거느리고 있는 거야. 군장들도 똑같이 거느리고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에너지 쌤쌤인데 뒤에 사료를 보면 삼국지 위서동의전 사료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회합을 할 때 그러니까 회의를 할 때 왕의 사자와 군장의 사자는 같은 열에 앉을 수가 없대. 그렇게 구체화돼서 나와. 그러니까 같은 서열이 아니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이 군장들 밑에 있는 사자조이 선인의 명단은 이따가 이제 사료에서 나올 텐데 사자조이 선인의 명단은 반드시 왕에게 보고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봐서 초기부터 왕권이 어떻게 돼 있다? 강화돼 있다. 구분을 좀 해야 돼. 물론 부여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왕권이 어떻게 돼요? 강화돼요.
자, 하나씩 봅시다. 그럼 이거는 이제 부여라는 것만 찾으면 끝나는 거야. 이 문제는. 그러니까 철기시대 문제에 내가 많은 힘을 안 쓰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나오면 맞춰야 돼. 철기시대 여러 나라는. 고구려죠. 동맹은.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는 법이 있었다. 이거는 고조선의 8조법이야. 이건 고조선이야. 왕이 죽으면 주변 사람을 함께 묻는 순장의 풍습은 부여에 있는 거야. 3번이 정답이야. 대군장이 없었고 후 읍군 삼로. 읍군 삼로? 대군장이 없다는 거 뭐야? 연맹국가라는 거지. 철기시대 때 여러 나라 중에서 연맹국가 아니고 군장국가라는 얘기죠. 죄송합니다. 철기시대 때 여러 나라 중에서 연맹국가로 성장을 못하고 군장국가 단계에서 그 흐름이 끊긴 나라들이 어디지? 옥조하고 동해. 지금 이거 옥조 동해 얘기네. 옥조 동해. 사람이 죽으면 옛집을 버리고 새 집을 짓고 살았다. 이거는 조금 이게 앞에 뭘 넣어야 되는데 질병으로 사람이 죽으면. 그러니까 이게 질병으로 사람이 죽으면 옛날에는 이제 그 뭐 여기 원래 자료에 보면 꺼리는 것이 많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질병으로 사람이 죽으면 의학적으로도 거기에 이렇게 많은 그 전염병균이 그 집에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그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병으로 죽으면 그 집에서 계속 연달아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을 버리고 다른 새 집을 지어서 가는 게 이게 무슨 뭐 미신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한번 죽으면 계속 연달아 그 집에서 죽어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집을 옮긴 것 같다. 이게 동해예요, 동해. 어디? 동해에 있던 풍속입니다. 그러니까 질병으로 사람이 죽으면 옛집을 버리고 새 집을 짓고 살았다. 정답은 3번이다.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와 관련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문제 유형이 아주 정형화돼 있죠. 발문 주고 뭐 주고 삼국지 위서동의전이라는 사료를 주고 나라를 찾게 한 다음에 그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지 맞는 것인지를 찾는 문제예요. 아주 정형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다 이런 식이에요. 다 똑같죠. 문제 유형. 풍속의 장마와 가뭄이 연이어 오곡이 익지 않을 때 그때마다 왕에게 허물을 돌려 왕을 마땅히 바꿔야 한다고 하거나 왕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라고 했대요. 정월에 지내는 제천 행사는 국중 대회로 날마다 마시고 먹고 노래하고 춤추는데 그 이름은 영고라고 했다. 이 영고는 12월에 지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10월에 안 지내고 영고를 12월에 지내는 걸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라고 그랬지? 수렵사회 전통. 그렇죠? 이거는 농경과 관련이 없다. 이건 수렵사회 전통이다. 아주 중요합니다. 정리 잘 해놓으셔야 돼. 자, 이거 또 부여네요. 그러면 문제 털어버리면 부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풀면 되는 거죠. 1번 숭화강 유역의 평야지대. 이거 특히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철기시대 여러 나라 중에서 가장 넓은 평야지대를 가지고 있던 나라가 어디냐? 바로 부여죠. 부여. 왕 아래 가축의 이름을 딴 여러 가들이 있었다. 마가우가 저가 구가도 있었고 또 그 밑에 대사자 사자 이런 것도 다 가축의 이름으로 보여져요. 왕이 죽으면 노비 등을 묻는 순장의 풍습이 있었다. 이것도 맞고 국력이 쇠퇴하여 광개토대왕 때 고구려에 완전 병합된 게 아니고 부여는 문자왕 때 병합되죠. 문자왕 때. 부여는 문자왕 때 고구려에 병합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에 제시한 풍속을 가진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형벌이 엄격하고 각박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하고 그 가정은 정몰하여 노비로 삼았다. 노비로 삼는데? 그럼 이게 연자제가 적용되고 있는 거네.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은 뭐야?
노비로 만든 거니까 이건 연자제가 있는 거야. 도둑질을 하면 12배를 배상하게 하는데 이거 일책시비법이네. 남녀간의 음란한 짓, 이게 뭐죠? 이게 간음이죠. 이 간음은 부여와 고구려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해요. 어떨 때는. 간음. 부인이 투기하면 모두 죽였다. 투기하면 죽어요. 투기하면 죽여. 투기하는 것을 더욱 미워하여 죽이고 나서 그 시체를 나라의 남산에 버려서 썩게 하였다. 친정집에서 가져가려면 소와 말을 바쳐야 하였다. 자, 집중하셔야 돼. 이제 집중하셔야 돼. 일책시비법. 투기가 심한 부인은 사형에 처한다. 이게 다 들어있거든. 부여 고구려 양쪽 다. 그럼 여기 봐요. 제가 얘기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이 사료를 읽고 선생님, 부여와 고구려 둘 다 일책시비법도 있고 투기가 심한 부인은 사형에 처하는데 이 나라를 뭘로 찾아야 됩니까? 이 나라는 부여예요. 그럼 제가 정말 재수없게 해설해 볼게요. 왜 부여냐? 이게 삼국지 위서동의전 부여편에 들어있는 사료예요. 자, 이러면 재수없죠? 그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 있죠? 여기서 이 가로친 부분, 제가 이 부분은 고구려 어디를 찾아봐도 없어요. 어디를 찾아봐도. 그러니까 투기가 심한 부인을 남쪽 산에서 짐승이 뜯어먹게 시체를 버려둔다, 이런 말은 고구려에는 없다고요. 그리고 이런 말도 사실은 고구려 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투기가 심한 부인을 죽인다는 말은 있어요, 고구려에도. 근데 남녀간에 음란한 짓을 한다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재수없는 게 아니고 이 사료를 숙지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 가로 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나오면 이거는 그냥 부여 고구려가 아니고 그냥 뭐가 돼버리는 거야. 그냥 부여가 되는 거야. 그리고 제가 그래서 문제 풀 때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아니 개념 정리할 때도 해드렸는데, 우선권은 무조건 부여에 있는 거야. 일책시비법이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부여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고구려에도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있어요, 이렇게 대답해 주면 돼. 그러니까 우선권은 무조건 부여야. 일책시비법의 우선권은 부여. 투기가 심한 부인을 사형에 처한다? 부여. 근데 이게 같은 게 고구려에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그리고 이 사료를 지금 괄호친 부분을 특히 잘 봐야 돼. 이 괄호친 부분을 이 괄호친 부분이 나온다. 그럼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어. 이건 무조건 부여야.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밑에다 쓰세요. 이 사료를 반드시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돼. 왜? 뭐와 뭐를 고르기 위해서, 부여와 고구려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 사료를 반드시 숙지한다. 제가 여러분들 개념 정리할 때 했던 거 기억나죠? 이해하는 것과 숙지하는 것과 암기하는 것의 차이, 이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야. 제가 숙지하라는 거는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고, 시험 문제를 풀 때 이 사료가 나오면 기억을 해낼 정도로만 해놓으라는 거야. 이건 암기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정말 공부를 못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바로 그거야. 암기해야 될 거를 이해하고, 이해해야 될 거를 암기하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숙지하라고 하는데 자꾸 이걸 이해하려고 하고, 숙지하라는데 자꾸 암기하려고 하는 거야. 이 세 개의 구분을 명확히 해줘야 공부하는데 효율성이 생겨.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외워야 될 것들이 있어. 그러면 그냥 외우는 거야. 그거는 자꾸 그걸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 선생님 왜요? 이건 왜 그러죠? 선생님 고구려는 왜 지방 행정조직이 5부로 나눠져 있나요? 몰라. 그거는
이건 지금으로 얘기하면 부산은 왜 광역시예요? 뭐 이런 거야. 부산은 그냥 광역시야. 알겠어요? 그냥 외워야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잘 기억하실 것. 사람을 죽여서 순장을 하는데 많을 때는 100여 명이나 되었다. 순장. 송화강 유역 평야 지대를 중심으로 성장하여 농경과 목축이 성장하였다. 이게 반농 반목이라고 했죠. 제천행서 기간 동안 국가의 중요한 문제를 토의하고 죄인을 재판하여 풀어주었다. 오케이. 서옥제는 대릴사유제는 고구려 거니까 이거는 4번이 정답이야.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에 해당하는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형벌이 엄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집안 사람들을 노비로 삼았다. 도둑질을 하면 12배를 변상케 했다. 성책의 축조는 모두 둥근 형태로 하는데 마치 감옥과 같았다. 사람이 죽으면 여름철에는 모두 얼음을 사용하여 장사했다. 이걸 빙장이라고 하는데 어감이 좀 그렇죠. 빙장. 장사를 후하게 지냈으며 곽은 사용하였으나 관은 쓰지 않았다. 부여야. 부여야 부여. 그럼 부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그랬어요. 6가축의 이름으로 관명을 정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 가축이 4마리 아닙니까? 마가 우가 저가 구가. 그거는 군장이고 이건 지금 관명이라고 했잖아. 그럼 대사자 사자 이런 사람들도 다 포함되는 거야. 맞아. 국왕의 장례에는 옷갑을 사용하였다. 맞고요. 그래서 관을 사용하지 않은 거야. 옷갑으로 덮었던 수의로 옷갑을 썼기 때문에 관이 필요가 없는 거지.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작은 창고는 고구려 것이. 온 집안 식구들을 하나의 곽 속에 넣는 건 가족 공동 무덤이지. 이거는 골장제고 감회장 순매장을 하는 이거는 옥저에 대한 설명. 정답은 기역 니은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다음 기역 니은의 가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나라로 옳은 걸 골라라 그랬어요. 시조의 성은 고시인데 기골과 모양이 뛰어나고 기이했다. 7살에 의연함이 더하였고 스스로 활을 만들었으니 백발백중이었다. 7살에? 7살에 씨야 나는 글씨를 못 썼는데 활을 100발을 쏘면 100발을 맞추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에 속어에 활 잘 쏘는 것을 주몽이라 하니 이로써 이름을 삼았다. 부연해. 계로왕이 북위에 사신을 보내 말하였다. 우리나라는 고구려와 더불어 근원이 어디에서 나왔다? 부여. 이게 계로왕이 백제 왕이다. 백제. 부여. 그래서 백제는 6세기 성왕 때 국호를 뭘로 바꾸기도 해요. 남부여로 바꾸기도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다 부여네, 부여. 정답은 3번. 이건 패스. 자, 그 다음에 6번. 다음 자료에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걸 골라라 그랬어요. 그 나라 안에 대가들은 농사를 짓지 않으며 좌식자 앉아서 처먹기만 하는 새끼들이 만여 명이나 된대. 이러면 안 되지, 그렇지? 앉아서 처먹기만 하면 안 돼. 하오는 식량과 고기와 소금을 멀리서 옥저에서 가져오는 거야. 그래서 가져다가 저다 이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10월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온 나라가 대회를 가짐으로 이를 동맹이라고 하였다라고 됐어. 고구려에 대한 설명이네요. 여러 가들이 사출도 마가우가 저가 구가 이거는 부여에 대한 설명. 철이 많이 생산되어 외에 수출하였다. 이건 사만이고 사만 중에서 굳이 하나를 얘기하면 변환이다. 그리고 이 변환이 바뀐 뭐도 가야도 여기 해당해. 무슨 가야 근데? 금강가야. 변환의 위치가 금강가야죠.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었다. 이 정답이네.
사회 질서를 유지를 위해 법군 8조를 만들었다. 고조선. 정답은 3번이 정답이네요. 넘어갑니다. 7번. 다음 글에서 언급하고 있는 시대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큰 산과 깊은 골짜기가 많고 넓은 들은 없어 산골짜기에 의지하여 살면서 산골의 물을 식수로 한다. 답 나왔어. 고구려야.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알겠어? 알겠죠? 끝까지 읽어야 돼. 선생님 왜요? 끝까지 읽어야 돼. 좋은 전지가 없으므로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도 식량이 충분하지 못하였다. 그 나라 사람들의 성질은 흉악하고 급하며 노략질하기를 좋아한다. 그 나라의 대가들은 농사를 짓지 않으므로 앉아서 먹는 인구가 만여 명이나 되는데 하오들이 먼 곳에서 양식, 고기, 소금을 운반하여 그들에게 공급한다. 이렇게 돼 있어. 고구려야. 옥저를 정복하고 공물을 받는 공납적인 지배를 하였다. 그렇죠. 맞아요. 옥저. 고구려 영원한 삥의 대상국가였죠. 그렇죠? 태조왕 때 먹히는데 이건 먹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합의를 했다 그러죠. 옥저도 뭐 한 300년 동안 이렇게 바치니까 얘는 얼마나 힘들겠니 이렇게. 뭐 고구려도 먼 곳에 와서 가져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합칠래 그러니까 옥저가 진작 얘기하지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차피 지낼 게 아닌데. 장발미인으로 유명한 관나부인은 이 관나부인이 누구냐면 중천왕의 후궁이야. 중천왕의 후궁. 중천왕은 누구냐면 동천왕 아들이야. 동천왕은 누구냐면 고구려 왕이야. 알겠어? 근데 이제 이 관나부인이 그 후궁이었는데 되게 이게 질투가 심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중천왕이 유명한 얘기인데 이 중천왕이 배에서 이 자루에다 넣어가지고 바다에다 던져서 죽여버렸다 그러죠. 투기가 심한 부인을 죽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 고구려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고구려에 대한 설명이에요. 흉년이 들면 그 책임을 왕에게 돌려 교체하고자 하든지 혹은 이건 아까 우리 어디서 알아봤던 거죠? 그렇죠. 이게 부여를 그래서 사료를 잘 기억해야 되는 거야. 이 7급 문제의 특징은 가끔씩 사료가 이렇게 선지로 나와. 대가들은 또한 자체적으로 사자조의 선인을 두는데 이거 아까 얘기했지. 대가들, 군장들은 사자조의 선인을 두는데 그 명단을 누구에게 보고해야 돼? 왕에게 보고해야 돼. 이거 왕에게 보고해야 된다. 여기서 뭘 알 수 있다고? 초기부터 고구려는 왕권이 강했다. 고구려는 초기부터 왕권이 강했다. 이걸 알 수 있다고. 매우 중요한 부분이야.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 놓으셔야 돼. 기출문제 풀면서. 자,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아니야, 8번 이거 풀어야 되나? 내 썼나? 문제 같은. 9번. 넘기세요. 자, 2018년 경찰 문제네요. 기역과 니은 두 나라의 공통된 혼인 풍습. 근데 이거는 뭐 안 봐도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공통된 혼인 풍습을 갖고 있는 나라가 두 나라밖에 없잖아. 왕 아래에 가축의 이름을 딴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부여. 벼슬이 있었으며 왕은 이들과 협의하여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였다. 부여. 왕 아래는 상가, 고추가 등의 대가가 있었으며 이들은 각기 사자주의 선인 등의 관리를 거느리고 있었다. 중대한 범죄자가 있는 제가회의를 통해 사형에 처하였다. 고구려. 고구려와 부여가 같이 가지고 있는 건 뭐야? 형사취수제. 서옥제는 어디에만 있어? 이건 고구려에만 있는 거고. 민며느리제는 뭐죠? 옥저에 있는. 대우혼제는 몰라도 되는데 대우혼제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A족이 있고 Ac족이야. 이건 C족이라고 해. Ac족이 있고 이렇게 BC족이 있어. 얼마나 골 때리게 혼인하는 거냐면 대우혼제가 대칭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 여기 예를 들어서 뭐라고 되지? 아들이 있다. 아들 원투가 있다고 봅시다. 여기 딸 원투가 있어. 그럼 여기 딸 원투가 있어. 여기 아들 원투가 있어. 이렇게 결혼시키는 거야. 이렇게 결혼시키는 거야. 이게 대우혼제야.
형제 자매를 같이 이렇게 쫙쫙 연결해서 한 집안과 같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뭐 겹사동 같은 거지. 이게 이제 원시 시족 원시 사회 때 있었던 혼인 풍습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거야. 원시 사회의 혼인 풍습. 근데 제가 고려시대 때 이거 종례혼 하면서 이거 잠깐 이게 종례혼과 비슷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 조계혼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막 이래요. 그 결혼하면 한 집안이 되잖아요. 근데 그 집안 내에서 계속 중첩혼을 하는 거니까. 근데 제가 옛날에 수업하면서 얘기했는데 이렇게 되면 진짜 이제 명절 때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죠? 자, 정답은 형사 취재. 대우혼제는 써놓긴 하는데 뭐 이해 안 해도 돼. 이런 건 답이 없어. 그러니까 제가 대우혼제가 만약에 답이 되는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왜? 대우혼제에 대한 연구도 지금 아직 완성돼 있지 않은 상태고 대우혼제는 정말 추정하고 있는 그런 혼인 풍습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걸 답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야.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이제 쭉 넘어가. 다 문제가 다 똑같아. 11번 하나 풀고 넘어갑시다. 11번은.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그 나라의 혼인 풍속에 여자의 나이가 10살이 되면 서로 혼인을 약속하고 10살에 혼인을 약속하면 어떻게? 서로 혼인을 약속하고 정략되어 있는 거예요. 보통 이런 정략 결혼은 지배층이 해? 피지배층이 해? 지배층이 하지. 피지배층은 어떻게 해? 그냥 사랑하면 해. 알겠어? 신랑 집에서는 그 여자를 맞이하여 장성하도록 길러 아내로 삼는다. 여자가 성인이 되면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게 한다. 여자의 친정에서는 돈을 요구하는데 돈을 지불한 후 다시 신랑 집으로 돌아온다. 이게 뭔데?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민며느리 제도죠. 그렇죠? 그러니까 민며느리 제도가 어떤 건지를 사료를 통해서 정확히 이해하라고. 제가 사료를 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야. 그 나라의 혼인 풍속에 여자의 나이가 10살이 되면 서로 혼인을 약속하고 신랑 집에서는 그 여자를 맞이하는 거야. 10살 이전에. 10살 이전에 여자를 이제 자신의 며느리로 드리는 거지. 장성하도록 길러 아내로 삼는 거야. 남자네 집에서 여자를 길러서. 그리고 이제 혼인한 나이가 되면 성인이 되면 다시 여자를 어디로 보내? 친정으로 보내. 여자의 친정에서는 돈을 요구해. 그럼 남자가 돈을 주고 여성을 사가는 거야. 이건 철저한 매매혼이지. 그러니까 여성의 노동력을 돈을 주고 뭐 하는 거야? 이건 사는 거야. 이걸 매매혼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 고구려의 서옥제 같은 걸 봉사혼이라고 하거든. 노동력 손실에 대한 것을 남자가 가서 봉사해 주는 거지. 이건 철저한 매매혼이야. 옥저에 있는 거죠. 옥저. 은력 정월에 은력이라는 말이 나요. 이 은력은 원래 은나라 달력인데 이걸 많이 사용했던 데가 한나라 시대. 한나라 때 이 은력을 많이 사용하지. 그러니까 중국 역법서라고 보면 돼. 중국 역법. 중국 역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날짜 계산하는 방법이죠. 은력 정월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면 나라에서는 대회를 열어 연일 마시고 먹고 노래하고 춤춘데 우리나라에 제가 음주 문화는 여기서 시작됐다고 그랬죠? 다 제천 행사에서 시작돼요. 다 모든 나라가 이렇게 마셔요. 연일 마시고 그냥 먹는 거 아니에요. 뭐 해요? 노래하고 춤추고. 우리나라는 술을 마시면서 술만 마시면 안 돼. 알겠어요? 그건 안 돼. 노래하고 춤춰야 돼. 이게 역사가 오래된 거야. 지금 기원전부터 이러고 있는 거야. 영고라고 한다. 이때 형옥을 중단하여 죄수를 풀어주었다. 영고라는 게 나왔어. 이건 부여해. 자, 그러면 하나씩 보죠.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는 동해에 있는 겁니다. 옥저에는 기록된 제천 행사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게르부 고씨 집단이 권력을 장악했던 것은 고구려입니다. 관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사출도라는 구역이 있었다. 이게 정답이네. 부여. 나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낙랑과 외에 수출했다. 사만 중에 변환이라고 해야 합니다. 사만 중에 꼭 뭐라고 해야 돼요? 변환이라고 해야 돼요. 변환.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넘어갑니다. 14번으로. 문제가 다 같아요. 다음 제시된
다음 자료에 제시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군장이 없대요. 대군장이 없다는 것은 뭐로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야? 연맹왕국으로 성장을 못했어. 뭐 때문에 연맹왕국으로 성장을 못한 거야? 고구려의 압력 때문에. 고구려의 압력 때문에 연맹국가로 성장을 못해. 이 나라가 어디냐? 옥저겠지 뭐. 동해가 될 수도 있어. 한 시대 이래로 후, 읍군, 삼로라는 관직이 있어 하오를 다스렸다. 이 하오는 제가 천민이라고 그랬어요? 평민이라고 했어요? 아, 이거 평민이죠. 일반 평민이에요. 이거 천민 아니라는 것도 잘 기억하셔야 돼. 나중에 사회사 할 때 문제가 여러 번 나옵니다. 풍속은 산천을 중요시하여 산과 내마다 각기 구분이 있어 함부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럼 이거 책화네? 그럼 책화가 있는 건 어디야? 아니 이게 동해네. 그죠? 남의 물건을 훔치면 물건값의 12배로 변상하게 된 것은 부여. 고구려도 있어요? 아, 있어요? 다시. 남의 물건을 훔치면 물건값의 12배를 배상하게 하였다. 어느 나라예요? 부여. 2번. 안 물어봤어 내가 지금. 물어보면 대답해주고 안 물어보면 대답 안 하는 거야. 고구려도 있어요? 있어요. 그래, 고구려도 있어. 특산물로 단궁, 반어피, 과마 등이 유명하였다. 이게 맞네, 그쵸? 이게 동해의 특산물인데. 3번. 혼인제도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민며느리제도는 아까 전에 봤던 옥저죠. 자, 그 다음에 4번. 10월에는 동맹이라고 하는 제천 행사를 거행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이건 고구려에 대한 설명.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또 16번으로. 2017년 국가직 9급이에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나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해마다 10월이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밤낮으로 술을 마시고 노래 부르며 춤을 추니 이를 무천이라고 한다. 또 호랑이를 신으로 여겨 제사를 지낸다. 우리가 이건 안 배운 겁니다. 음락을 함부로 침범하면 노비와 소 말로 변상하는데 이를 책화라고 한다. 그러면 동해네요. 또 동해의 집터 좀 얘기해 보세요. 철자형 집터? 철자형 집터? 그죠? 그 다음에 여자형 집터? 이 집터를 가지고 있죠. 선생님 집터를 왜 갑자기 설명하십니까? 그냥 생각나서 하는 거예요. 후, 읍군, 삼로 등이 하오를 통치하였다.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뭐랑 잘 조심해야 돼. 이거 사만의 신지, 견지, 읍차, 불해랑 헷갈리면 안 돼. 응? 주의. 사만의 군장 이름이 뭐라고요? 신지, 견지, 읍차, 불해.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자, 2번. 구군마다 천신에 대한 제사를 주관하는 천군이 있었다. 자, 천군은 우리가 재정 분리를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죠? 이거는 사만에 있던 거야. 이게 천군이 있는 이 음마다 천신에, 이게 벼릅이라고 해서 이게 소도라고 하는 곳에 이 천군이 있었죠. 사람이 죽으면 감회냥한 다음 뼈만 추려 못 가게 안치하는 게 뭐죠? 골장제죠. 골장, 뼈만 추려서 한다. 이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가족 공동 무덤이죠. 우리 전에 개념 정리할 때는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도 해줬죠. 일단 사람이 죽으면 여기다 이렇게 시신을 땅속에다 안 묻고 이렇게 위에다 있고 거적을 덮어놨다가 이걸 나중에 시간이 1, 2년 정도 지나면 큰 목곽에다 이렇게 뼈를 안치하는 거예요. 가족 공동 무덤이라고 해서 여기다 이렇게 안치하는 거죠. 골장제입니다. 4번. 아이가 출생하면
돌로 머리를 눌러 납작. 이게 뭐죠? 이게 편두죠. 편두. 이건 어디에 있던 거죠? 사만. 문신과 편두는 사만의 것. 정답은 1번이 정답이네요. 그렇죠? 후, 읍근, 삼로 등이 하우를 통치했다. 자, 그 다음에 19번으로 넘어가요. 자, 2018년 경찰 문제인데, 가와 나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자, 처음 중서위가 이거 시작하기 전에 이게 기출이 다 지금 똑같은 유형으로 되고 있죠. 그러니까 사료를 잘 읽으면 돼. 사료만 잘 보고 그 나라만 찾고 그 다음에 암기했던 것들을 동원해서 그게 옳고 그른지만 찾으면 되는 문제야. 실제로 제가 정확히 이렇게 전수조사는 해보지 않았지만 철기시대 여러 나라 같은 그 단원에서 문제를 한 문제 틀리잖아요. 그건 데미지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조선 후기 문화사다, 뭐 실학이다, 뭐 토지 개혁론을 몰라서 틀렸다. 이거랑 철기시대 여러 나라를 틀리는 거는 데미지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다 맞추는 문제를 틀리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건 실수를 하지 말아야 돼. 실수. 철기시대 여러 나라. 가와 나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고구려 개마대산 동쪽에 있는데 개마대산은 큰 바다에 맞닿아 있다. 고구려 개마대산 동쪽, 그러니까 고구려 동쪽에 있나봐. 그 나라 풍속에 여자 나이 10살이 되기 전에 혼인을 약속한다. 신랑 집에서 맞이하여 장성하도록 길러 아내를 삼는다. 성인이 되면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게 한다. 여자의 친정에서는 돈을 요구하는데 돈을 지불한 후 다시 신랑 집으로 돌아온다. 아까 전에 뭐라고 했죠? 민며느리 제도. 자, 이렇게 민며느리 제도를 이렇게 사료를 통해서 다 확인할 수 있어야 돼. 민며느리제. 이러면 이제 옥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옥저. 남쪽으로는 진한. 자, 진한. 마변진이야. 마변진. 남쪽으로는 진한이 있대. 진한. 북쪽으로는 고구려 옥저와 맞닿아 있고 동쪽으로는 큰 바다가 있대. 이건 동해네. 또 이렇게 했는데 왜요? 동해를 잘 생각해야지. 해마다 10월이면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데 밤낮으로 술 마시며 노래 부르고 춤추니 이를 무천이라고 한다. 동해죠. 그러면 가는 옥저, 나는 동해네. 그죠? 뭐 이건 어렵지 않겠는데? 가 신부의 집 뒤에 서옥을 짓게. 이거는 뭐 고구려죠. 훗날 자녀가 태어났는데 이거를 기출문제 풀 때는 서옥 이러면 고구려 이런 게 아니고 서옥제를 또 이 선지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는 거야. 서옥을 짓고 훗날 자녀가 태어나 성장하면 아내와 함께 신랑 집으로 돌아가는 풍습이 있었다. 응? 이거 고구려. 중대한 범죄자가 있으면 재가회의를 통해. 이거 고구려. 사형시키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살았다. 그럼 고구려에도 뭐가 있는 거야? 연좌제가 있는 거지. 부여에도 연좌제가 있고 고구려에도 연좌제는 있는 거야. 3번. 나 족장들은 저마다 따로 행정구역인 사출도를 다스렸다. 이건 부여야. 다 틀렸어. 나 시족끼리는 혼인하지 않는 조계혼 풍습과 다른 음락의 경계를 침범하면 소, 말, 노비로 보상하는 책하가 있다. 이게 정답이네. 동해 거니까.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쉽네요, 문제 이것도.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요. 23번으로. 자, 2013년 지방직 7급 문제인데요. 가와 나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 귀신을 믿어서, 귀신은 다 믿어. 이것만 가지고 나라를 찾으면 안 돼. 다 믿어. 모든 나라가 귀신은 다 믿어. 여기도 다 믿어, 귀신. 귀신 봤어, 못 봤어? 못 봤어? 귀신도 못 봤어? 귀신을 믿어서 나라의 읍들이 각기 한 사람씩을 세워 천신에게 제사하는 것을 주관케 하였으나. 천군이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이걸 천군이라고 한다. 나라마다 각각 소도 라고 부르는 벼릅이 있는데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매달아 귀신을 섬겼다라고 돼 있어. 큰 나무를 세우고. 이게 뭐야?
이게 소떼시. 그치? 소도라는 말은 이 소떼라는 음역에서 나왔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죠. 자, 그러면 이거는 사만이네. 사만. 나 남녀가 음란한 짓을 하거나 이게 뭐라고? 간음. 음란한 짓을 하거나 질투하는 부인은 모두 죽였다. 투기는 더욱 미워하여 죽이고 나서 시체를 나라의 남산 위에 버려 썩게 했다. 친정집에서 그 시체를 가져가려면 소와 말을 바쳐야 한다. 뭐라고 해줘야 돼? 고구려 하면 안 돼? 안 돼. 부여라고만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부여라고만. 자, 1번부터 봅니다. 가, 철제 농기구의 사용으로 농경이 발달하였고 벼농사를 지었다. 맞네? 맞네.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네. 자, 그 다음에 가, 10월에는 추수감사제인 제천 행사를 치르고 왕과 신하가 국동대 아닌데 국동대열은 고구려와 관련되네. 국가 동쪽에 큰 혈자리. 이건 고구려와 관련되는 거잖아. 조상신 제사 지내고 이러는 거 아니야? 여기서 조상신이 누구라고 그랬지? 그치? 오연수 이런 사람들. 오연수. 그치? 송일국 뭐 이런 분들. 이런 사람들이 조상신이죠. 이거는 고구려니까 이게 옳지 않네. 2번이 답이네.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왕이 죽으면 많은 사람을 껴묵거리와 함께 묻는 순장의 풍습이 있었다라고 돼 있어. 부여죠. 순장도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게 이상한 게 지증왕 신라 지증왕 때 가면 이 순장을 어떻게 하지? 없애죠. 근데 이제 수험생들이 물어봐요. 원래 순장은 부여에만 있던 건데 왜 신라에도 있었나요? 이 순장은 확산된 걸로 여겨져요. 근데 기록이 없으니까 어떻게 된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부여에서 생겼던 순장은 이후에 고구려, 백제, 신라 모든 나라로 전 지역으로 확산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록으로만 풀면 순장은 부여에만 있다고 나오니까 철기시대 여러 나라에서는 부여라고 해주고, 그 다음에 신라 지증왕이 순장을 했다는 그전 기록은 없는데 순장을 없앴다는 기록이 있으니까 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기록이 빈약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연결고리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지. 기록이 없어서. 부여예요. 그 다음에 나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취수혼이 널리 행해졌다. 뭐야? 그러니까 형사 취수제인데 어느 나라냐고. 부여. 고구려에도 있어요? 있어요? 다시. 형사 취소는 어느 나라 거야? 25번. 기역 리을에 대한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걸 골라라 그랬어요. 이건 이제 사료 문제가 아니네요. 자, 기역부터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역 리을에 대한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걸 찾는 건데 한번 읽어보죠. 농경이 발달하였고 어물과 소금 등 해산물이 풍부하였다. 옥저, 삼국지 위서동의전 옥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풍부해서 고구려에게 삥을 뜯긴 거죠. 제가 삥의 조건 얘기했죠. 기억나요? 삥을 안 뜯기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공부를 하지 말고 운동을 하면 돼요. 알겠어요? 도장을 다니세요. 도장을. 그 추성훈 같이 되면 돈을 아무리 뭐 20억씩 들고 다녀도 못 건드려요. 운동을 해. 운동. 삥 안 뜯기려면. 그 다음에 내가 운동을 하기 싫은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삥을 안 뜯기고 싶다. 그럼 돈을 안 가지고 다니면 된다니까? 돈이 없으면 왜 뜯겨? 너 10원마다 한 대씩이다? 10원도 없어. 그럼 안 맞는 거지 뭐. 돈을 갖고 다니니까 뜯기는 거야. 이 옥저는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는 거라 그렇지. 싸움을 못 하는데 돈을 많이 갖고 다니니까 이렇게 뜯기는 거야. 300년 동안. 도둑질을 하면 물건값의 12배를 변상하게 한다. 뭐 일책 12보 뭐야? 산과 내 고구려 있어 없어? 있어? 왜 이러는지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산과 내마다 각기 구분이 있어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책화. 그럼 어디야? 동해?
나라 이름으로 써보면. 구급에 각각 한 사람씩 세워 천신의 제사를 주관하게 하였다. 사만. 이 한 사람씩 세워. 이 한 사람이 천군이지. 기억. 10월에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 했대요. 그럼 뭐야? 고구려? 연결 안 되네.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삼는 풍습이 있었대. 둘 다 되네 이것도. 그죠? 둘 다. 뭐야? 이 맞네? 왜 이렇게 문제가 이상해? 쉬워. 자, 디귿. 종래혼과 함께 민며느리 종래혼 아니고 이 동해는 족 외혼이겠죠. 철저히 다른 시족과의 혼인을 원했고 민며느리 제도는 동해께 아니고 옥저거니까 엉망진창으로 돼 있네. 그 다음에 4번 리을. 상가 고추가 등이 제가회의를 열어 국가 대사를 결정한 건 고구려예요. 사만이 아닙니다. 자, 넘어갑니다. 26번입니다. 고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모두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 개수 찾는 문제인데 여기 얼굴 좀 보세요. 우리 그 공무원분들이 이 개수 찾는 문제를 제가 풀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경찰 문제를 왜 푸냐 하는데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 개수 찾는 문제가 이런 유형으로 안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 이게 개수 찾는 문제랑 매한가지야. 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개수 찾는 문제가 경찰에서만 나온다? 아니야. 공문에서 나오는데 유형이 달라. 이 개수 찾는 문제랑 다른 게 뭐가 있어 이게. 하나만 모르면 다 어긋나는 거지. 오히려 개수 찾는 문제가 좋을 수 있어. 틀렸는데 개수가 맞을 수도 있잖아. 근데 이거는 그런 방법이 없어. 우리 게 더 어려워 사실. 딱 풀었어. 딱 해서 맞고 딱 두 개 딱 그런데 답을 봤더니 두 개가 다른 게 두 개야. 그래도 맞는 거지. 26번 보겠습니다. 내가 임용고시 옛날에 시험 보는데 임용고시 첫 회 시험만 떨어졌거든요. 근데 내가 두 문제를 계속 찾는 문제를 이렇게 맞췄어.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야. 알겠어? 개수 찾는 문제를 두 개를 맞췄. 개수 찾는 문제가 세 문제 나왔고 내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세 문제가 나왔는데 교육학 문제에서 세 문제가 나왔는데 두 문제를 이렇게 맞춘 거야 내가. 그래서 떨어진 거야. 그래서 고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부여에는 영고라는 제천 행사 있죠. 있습니다. 영고라는 제천 행사 있고요. 이는 수렵사회 전통을 보여주는 것으로 매년 5월이 아니고 12월이에요. 이건 겨울철 사냥 기원제 이런 거와 관련돼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니은. 고구려는 이미 1세기 초에 왕호를 사용했어요. 누구도 사용했죠 이거를? 부여도 사용했고 고구려도 사용했어요. 부여 고구려는 1세기 초에 이미 왕호를 사용했죠. 그 다음에 디귿. 부여에는 왕 아래에 가축의 이름을 딴 마가우가 저가 구가 등이 있었고 왕이 오부를 모두 통치. 이게 잘못됐네. 왕은 자신의 중앙만 통치하고 나머지는 다 독립적 성격을 가지고 있죠. 이걸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사출 또는 왕의 지배를 받지 않는 무슨 성격이다? 독립적 성격의 조직이다. 이렇게 돼야지. 틀렸어. 그 다음에 리을. 옥저는 해산물이 풍부하고 농사가 잘 되었으며 민며느리제와 가족 공동묘제의 풍속이 있었다. 이게 맞네. 다 맞아. 민며느리제도 맞고 이게 뭐라고 그랬죠 아까 전에? 이 골장제죠. 미음. 동해는 매년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으며 각각의 부족이 영역을 엄격히 지켰다라고 돼 있어. 이걸 뭘로 바꾸면 되는 거야? 무천이라고 바꾸면 되네. 그죠? 그 다음에 비읍. 사만사회는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농경사회로. 오케이. 맞아. 아이 글 잘 썼네. 특히 마한에서는 지랄. 이게 마한에서 지랄.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낙랑 외등이 수출하였다. 이 뭘로 바꿔야 돼? 변환으로 바꿔야지. 우리 계속 얘기했었지 아까 전에. 사만의 천군을 통해 재정일치가 아니고
재정 분리를 볼 수 있는 거야. 이 재정 분리가 일어난 이유는 제가 저수지 축조와 관련돼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죠. 그 제사장의 권한이 약화되는 것. 정답은 두 개가 정답이야. 뭐만 정답이야? 기역과 니은과 리을 이 두 개가 정답이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죠. 28번 문제입니다. 자, 고대 국가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기원전 1세기경에는 그랬네. 기원전 1세기경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과 더불어 부여, 동해, 옥저 등이 공존하고 있었다. 이게 맞네. 왜? 이거 BC 37년, BC 18년, BC 57년이야. 그럼 이거 다 기원전 때 만들어진 나라지? 그럼 이제 이게 중요하네. 부여가 언제 망했지? 5세기 말에 망했지. 동해는 언제 망하는지 알아요? 원래 중간에 낙나에게 편입됐다가 다시 고구려에게 멸망하는데 광개토대왕 때 망해요. 완전히. 광개토 대왕 때 멸망한단 말이야. 그럼 옥저는 언제 멸망하죠? 태조왕 때 멸망하지. 그러니까 이 태조왕이면 1세기 말부터 2세기 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원전 1세기에는 이 나라들이 다 있었던 거야. 이게 자 봐봐. 이게 BC 37년. 이게 BC 18년. 외울 필요는 없어. 이게 BC 57년. 이게 김부식의 삼국사기 때문에 이게 가장 오래된 거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일반 역사학계에서는 누가 더 오래됐다라고 봐요. 고구려가 먼저 세워졌을 것이라고 보는데 김부식의 삼국사기에는 이렇게 써 있으니까 뭐 방법이 없는 거야. 자, 그럼 한번 봅시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렇게 있는데 부여도 있는 거야, 여기에. 그리고 뭐도 있었던 거야? 옥저도 여기 있었고 동해도 이렇게 있었던 시기가 있다. 그리고 백제가 만들어졌을 때 백제 마한 있죠. 마한도 여기 있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리고 가야가 만들어지기 전에 변한도 여기 있었겠지. 이렇게 공존하다가 이제 지는 해들은 지고 뜨는 해들이 뜨면서 나중에 이제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삼국시대가 만들어지는 거죠. 물론 가야 포함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문제를 낸 사람은 왜 좋은 문제냐면 이게 제가 맨날 얘기했죠. 백제가 딱 만들어졌다. 온조가 백제를 딱 만들었다. 그럼 그 지역이 마한 지역이었잖아. 그럼 마한이 자살하는 게 아니야. 알겠어? 마한 사람들이 와 백제 건국 죽자 씨. 그 과도기적 상황을 이게 물어보는 문제라서 이 문제는 아주 좋죠. 좋아. 이 문제는 아주 선지가 아름답네요. 옥저에는 혼인을 정한 뒤 신부집 뒤편에 조그만한 집을 짓고 거기서 자식을 낳아 장성하면 아내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돌아가는 풍습이 있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섞어놨어? 그러니까 이게 봐봐. 여기까지만 해봐. 혼인을 정한 뒤 신부집 뒤편에 조그만한 집을 짓고 아내를 데리고 이건 서옥제잖아 그냥. 이거 뭐 섞어놓은 것도 아니네. 이건 그냥 뭐야? 서옥제네 서옥제. 답이네 이게. 뭐 섞어놓은 것도 아니네. 그 다음에 3번. 동해는 명주와 삼배를 짜는 등 방직 기술이 발달해서 그치 이 방직 기술 잘 봐야 돼. 이거 잘 보라고 이 방직 기술. 이거 동해와 관련된 거. 다른 부족의 생활권을 침범하면 노비와 소 말로 변상하게 하는데 이를 책화해 있다. 뭐 맞네요. 4번. 사만 중에서 마한의 세력이 가장 컸죠. 마한이 가장 컸어. 우리가 78개의 소국인데 마한이 쉬운 4개가 있었죠. 마한을 이루고 있는 소국의 하나인 목지국의 지배자가 그렇지. 마한의 왕 또는 진왕으로 추대되어 사만 전체의 주도 세력이 되었다. 맞는 설명입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에요. 자, 고생들 했어. 철기시대 여러 나라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고대 삼국시대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쉬세요.